네, 진성준 의원입니다. 축하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려야 되겠네요. 우리 후보자의 신상 문제가 별로 없어가지고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그런 얘기가 거의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잠깐 나와서 제가 좀 확인하겠습니다. 무한의 논 문제, 그 부인께서 그 논을 공동으로 산 게 2004년 1월인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때 3,500만 원 들여서 지분 일부를 사신 거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판 것은 언제예요? 판 거는 자꾸 보니까 2016년으로 되고 2016년 8월. 예, 그러니까 그것도- 한 2, 3년 가지고 있었던 건데 팔았을 때 받은 돈은 1,000만 원이더라고요. 네. 3,500만 원 주고 샀는데 1,000만 원 주고 팔았으면 2,500만 원 손해 본 거잖아요. 12년 만에. 네, 네. 그 이거 투기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투기 아닙니다. 그렇죠. 아니 결과가 투기가 아니에요. 어떤 땅을 십몇 년씩 들고 있었는데 손해 보고 파는 이런 땅이 어디 있어요? 이런 투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이제 정책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 후보자께서 서면 답변에서 우리 정부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과제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대미 관세 협상을 통해서 대외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꼽으셨어요. 네. 그 미국과의 관세 협상 참 문제인데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은 후보자도 같이 하고 계신 거라고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예. 근데 제가 들려오는 소식을 보면 우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왜곡된 인식을 갖고 있어요.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령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 관세를 하나도 안 물리는데 한국은 미국산 물건에 대해서 엄청나게 관세를 4배 이상 물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FTA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어 있잖아요. 그 대부분의 상품이 관세가 없습니다. 그 실효세율을 보니까 0.79%인가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보다 4배나 더 많은 관세를 물린다 이런 얘기를 합니까? 이런 인식부터 바꾸는 것이 협상의 선결과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도 제가 취임하게 되면은 뭐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제가 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며칠 전에는 주한미군이 4만 5천 명이 주둔하고 있는데 이거 무상으로 군사 지원하는 거다. 한국은 방위비 분담 전혀 안 한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또 자기가 방위비 분담 올려놓은 것을 바이든 행정부 때 한국의 말에 넘어가가지고 깎았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이게 본인도 사실이 아님을 다 인정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얘기를 꺼내면서 한국이 주한미군 분담금을 100억 달러 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터무니없는 얘기 아닙니까? 예,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해서 그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최고 권력자가 사실관계 자체를 오해하고 있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대외 통상 외교를 한다고 하면 이건 심각한 문제죠. 이 잘못된 인식부터 바로 잡고 협상을 하더라도 해야 협상의 입지가 서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앞서 다른 여러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우리 세수 상황이 너무나 좋지 않기 때문에 이걸 좀 바로잡는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구체적인 세목에 대한 원상 회복 조치 등을 주문하는 데 대해서 우리 후보자께서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저희들이 다 하는 얘기지만 검토한다 이건 안 하겠다 이런 얘기나 진배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뭐 지금 후보자 신분에서 일단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임 정부의 감세 조치가 나름의 선의로 시행된 것일 수는 있습니다. 뭐 투자를 유도하겠다 뭐 이런 저는 꼭 그런 것만 아니라고 생각하긴 합니다만은 그런데 실제로 효과는 보지 못한 채 경제는 망가지고 세수 기반마저 무너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당연히 원상 회복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후보자께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네,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유의할 건 있습니다. 이를테면 응능 부담의 원칙을 말씀하셨는데 고소득자, 자산가, 또 대기업 이렇게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데는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고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이 너무 크다라고 한 데 대해서는 과감하게 조치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세제 전반을 들여다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동시에 조세 지출도 살펴야 합니다. 이 조세 지출 너무 방만해가지고 국세 감면율이 이미 법정 한도를 초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법정 한도를 지키도록 새 정부에서는 하시겠습니까? 예, 의원님 그 법정 한도가 넘어진 사유가 뭐 또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도 있고 또 그다음에 또 우리 경제 GDP가 또 이렇게 성장률이 떨어지고 하는 그런 요인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필요한 데는 지출하고 또 필요성이 줄어든 데는 또 줄이고 하는 이런 강약을 통해서 제가 이 조세 지출도 안정적으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세 감면율을 법정 한도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재정 건전성을 책임지고 있는 기획재정부라고 하면 이 문제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섬세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응능부담의 원칙도 네. 감안해서 해야 될 것이니까요. 그런 원칙 속에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하나 더 확인하십시다. 우리나라가 연구개발 세액공제 또 투자 세액공제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만 이것의 효과가 과연 있느냐 하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일본처럼 국내 생산 촉진 세제 도입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 생산된 물건이 국내에서 소비되면 이 경우에 공제를 해 주어서 국내 생산 능력을 더 키우고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것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가령 지방 기업의 경우에는 과감하게 환급도 검토해 보자 이런 안인데 우리 후보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우리 국내 제조업의 공동화 현상 이런 부분이 나타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국내에서 생산이 이루어지고 국내 소비가 이루어지고 국내에서 일자리가 생기고 하는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환 의원님 시간에서 30초 빼고 진성준 의원님 30초 드리겠습니다. 없고 다른 분들은 1분씩도 넣어주시던데. 그런데 해마다 기획재정부가 7월 말 8월 초가 되면 다음 연도에 세제 개편 계획을 발표하지 않습니까? 네네.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가령 후보자께서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서 임명되면 네. 곧 7월 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세제 개편 방안들을 담아서 발표할 수 있어야 될 텐데 속도를 내주시고 그 안에라도 미리 준비를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